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1월 21일 수요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잠깐 살펴보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기존 추천주들 보면서 이 추천주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또 새롭게 봐야 하는 종목들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일제 조정이 나왔는데 나스닥이 더 빠졌죠. 그래서 종목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완전 급락을 했고요. AMD도 급락을 했죠. 일라이 릴리도 급락, 그리고 테슬라도 급락. 그죠? 이런 식으로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들이 일제히 밀렸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보시면 테슬라가 3.1% 밀렸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4.35% 하락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7%까지 갔었던 거죠. 그래서 어젠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쪽에는 엔비디아만 빠진 것은 아니고요. AMD도 5% 가까이 빠졌고, 실적 좋다라고 얘기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5.23%, ARM 5%, 그리고 캠텍도 7% 가까이 빠졌고요. 온투도 7%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물이 일제히 거의 투매 수준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 상승 흐름들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선 조정 받았다가 올라왔고요. 이제 21선 조정이 나왔거든요.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일 저녁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은 어지간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부담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미리 셀온이 작동하면서 수익 확정 짓는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뭐가 있냐면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가이던스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H100을 주력으로 팔고 있는데 조만간 H200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AI 가속기인 B100까지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리드 타임이 11개월에서 뭐 3, 4개월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H100 AI 가속기를 살려던 구매자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H200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 타이밍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요 H200에 대한 기대감들, 여기에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동영상 제작 AI 서비스를 발표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까지는 텍스트 쪽에서 발전을 하다가 이게 이제 동영상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AI 가속기, AI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조금 다르죠. 테슬라는 5% 가까이 빠졌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쌍바닥 잡고 역헤드 숄더 만들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밴드 수렴하고 올라가는 추세 반전 패턴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가격 인하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밀렸던 것은 포드에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자동차 가격을 깎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드까지 가격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일라일릴리 그동안 올라갔던 애들이 전부 다 급락하면서 걱정이 많으신데, 매크로 쪽을 한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채금리도 올라가기는 했지만 4.3%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빅스가 이제 15까지 올라가면서 약간 부담이 되는 수준이긴 하죠. 그런데 미국장에서 주요 종목들이 급락한 것 치고는 매크로 쪽에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콜옵션 쏠림, 지금 미국에서도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지금 엔비디아, 빅테크 쪽에 전부 다 상방 베팅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콜옵션은 뭐예요? 그냥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옵션 볼륨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풋옵션 볼륨과 콜옵션 볼륨을 보시면 평상시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것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틀 남았습니다. 그죠? 만기가 이틀 남아있는 요 옵션의 매매 규모가 이렇습니다. 테슬라 역시나 마찬가지죠. 엄청난 수의 콜옵션과 풋옵션이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의 볼륨이 풋옵션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과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마존 역시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수준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 보시면 얼마나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사람들이 투기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 이렇게 투기적인 베팅, 레버리지가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주가가 한쪽 방향으로 쏠려버리면 이게 굉장한 변동성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상당한 급락들, 어제와 같은 급락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수급들 이게 현물 수급이거든요. 그런데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 추세적으로 나갔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우리 한국 시장을 사는 이런 흐름들을 보일 때는 항상 지수는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죠? 계속 팔았죠. 팔고 시장을 이탈하는 듯한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주 급격하게 사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본다면 지금 10조 원 넘게 샀거든요. 기울기와 속도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매수세가 쭉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관 쪽에서 따라 붙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이렇게 팔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3천 돌파하고 막 이랬을 때 개인들은 다시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밀리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의 수급들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도의 강도가 세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에 큰 급락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엔비디아 이슈를 가지고 한번 매도가 나왔고요. 잡아 들어갔다가 다시 매도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반전하게 된 계기는 뭐가 있냐면 20일까지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D램 쪽에 수출이 서프라이즈가 나버렸어요. SK 하이닉스의 차트 흐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장 초반에 엔비디아 급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밀리면서 개파락했다가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질질 밀렸거든요. 그런데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되면서 이 구간부터 위쪽으로 쏘는 물량이 들어왔어요. 워낙에 이제 D램 쪽에 서프라이즈가 컸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상방으로 돌려놓고 있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 이 저항대에서 계속 캔들이 머물고 있어요. 그죠? 매물 소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파 과정이 나올 가능성들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배터리 쪽은 여전히 뭐 좋지는 않죠.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약간 쇼커버링성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을 한번 보시면, 물론 탄산 리튬 가격만 가지고 양극재 동향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분위기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급락을 하다가 이렇게 수렴하고 이제 돌아서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최근에 가졌었다가 이거를 전저점을 붕괴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한 번 더 밀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양극재 가격 단가 조정은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2분기 실적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LLM까지는 조금 매수를 지양하고 좀 더 흐름을 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의 기술적 흐름들은 부담스러운 상황들은 맞아요. 코스피 시장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한번 밀렸고요. 그 다음에 염초 랠리가 나오려고 하다가 밀린 부분, 또 이번에도 한번 밀렸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키는 이런 거죠. 뭐가 있냐 하면 요렇게 코스피 시장을 갖다 땡겨 올리는 구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은 무엇이냐, 저 PBR입니다. 그래서 이 저 PBR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요래요.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반등이 안 나옵니다. 자, 보시면
보시면은 지주사들 올라가다가 밀리잖아요. 그죠? 쭉 밀렸고 은행과 증권 쪽도 보면 양봉 내다가 밀려요. 어제부터 밀렸거든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급락이 나오고 아침에 보험주들이 싹 올라가다가 매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작동하는 거냐? 셀온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나오고 나서 이 재료 노출이라고 생각하고 수익 실현 물량들이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PBR은 지금 들어갈 구간들은 아니고요. 코스피 시장은 저 PBR로 땡겼기 때문에 저 PBR이 조정이 나오면 기술적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밀릴 가능성들이 있다. 근데 어디에서 이제 잡아주는지 요게 중요한 거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단순 비교를 한다면 코스피 시장은 지금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구간에 작년에 고점부에 가 있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 PBR 관련 정책이 1월 달에 나오면서 이게 갖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정고점 때까지도 못 올라온 상태. 그러니까 저 PBR 쪽의 이슈가 끝나고 나서 저 PBR 종목들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여태까지 주야장천 매도했던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코스닥이 조금 더 흐름들이 좋을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시장 흐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조금 보시면은 JT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고 한양 ENG 말씀드렸고 뭐 로체 시스템즈 이렇게 뭐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로체 시스템즈 계속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계속 상승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로체 시스템즈가 여러 군데 걸립니다. 얘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에도 걸리고요. 반도체 장비에도 걸립니다. 그리고 로봇 쪽에도 걸려요. 로봇 테마도 한번 탔었고요. 이번에는 물류 자동화입니다. 그죠? 삼성전자의 자동화 공장 요거에 이제 걸려가지고 슬슬 올라가는데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양 ENG, 신성 ENG 이렇게 클린룸 관련 업체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수주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뭐 크게 주가에 반향은 없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시장이 좀 소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흐름들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추세 자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돌파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상승 추세대는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진다라고 하면 상한가 잘 붙이는 애예요. 그래서 한양 ENG도 관심권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PBR 종목들 안에서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저 PBR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SFA 얘도 괜찮습니다. 실적이 완전 개판 쳤죠. 근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완전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데 밀리면 봐야 되죠. SFA도 PBR이 상당히 낮은 상태.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 한번 보시고 정말 내가 자산주를 보겠다라고 하면 서부 T&D 밀리면 사면 되겠죠. 서부 T&D는 용산에 땅도 많고 드래곤시티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자산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저 PBR 관련주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다음 종목 뭐냐라고 했을 때 서부 T&D 많이 빠지면 한번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너무 큰 물량들을 받아내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서 천천히 시장 대응하시고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시장의 위험 3월 달에는 어떤 위험이 있고 4월 달에는 어떤 위험이 있고 또 5월 달 이렇게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지금 우리 시장이 무조건 급등한다라고 생각하고 갖다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2월 달에는 오늘 저녁에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문제가 되죠. 3월 달에도 제가 포인트 잡아드린 거 있어요. 4월 달 역시 잡아드린 거 있고 그래서 요 포인트들 나올 때마다 현금 비중을 살살 확보를 하셔놓고 미리 확보해 놓고 시장이 한 일주일 정도 밀린다 아니면 뭐 2주 정도 밀린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모여 계시는 공간인데 여기에서는 종목들 추천도 나갔죠. 매일같이 파동 추천주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뭐 몇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파동에서 보시라
VT 이런 것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동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죠? 4번 나오고 5번 나오고 6번 가고 있는 상태예요. 11선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VT뿐만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렸던 필옵틱스도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죠. 볼린저밴드 돌파해 버렸습니다. 거래량까지 터지고 있고 그러면 4번 다시 5번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강한주식연구소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강한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입니다. 여기 들어오세요. 그래서 시장 흐름들도 정리를 하시고 이런 식의 이제 급등들 나오는 종목들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카톡방에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이렇게 제가 댓글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설치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어디 자꾸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종목들 또 이상한 시장 흐름들 이런 거 배우지 마시고요. 강한주식연구소에서 정석대로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